혈당 곡선이 완만해질수록 우리 몸은 더 좋아진다. 혈당 밸런스가 곧 삶의 밸런스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웬만하면 채소나 단백질부터 먹고 가장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는 천연식초인 에사비탄물을 미리 한 잔 마십니다. 그 외에도 꼭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빵순이 떡순이여서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몇 가지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식후 혈당이 매우 안정적이고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입니다. 저의 이런 식습관에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요. 바로 글루코스 혁명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제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아서 당뇨 때문에 걱정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화학자이자 수십만 명의 삶을 바꾼 글루코스 여신으로 불리는 제시 인차우스페인인데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줘서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이 책의 핵심 중의 핵심,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10가지 꿀팁만 전해드립니다. 이 책은 이미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줄 겁니다. 특히 빵이나 떡, 흰쌀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시 인차우스페의 글루코스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의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은? 꿀팁 1. 음식을 올바른 순서대로 먹어라. 음식을 먹는 방식이 혈당 곡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동일한 음식을 포함하는 두 식단은 음식이 어떻게 섭취되는지에 따라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증명하는 과학 논문, 특히 2015년 코넬 대학교의 획기적인 논문을 읽고 깜짝 놀랐다. 녹말, 섬유질, 설탕,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포함하는 식단을 특정 순서로 먹으면 전체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73%가 감소될 것이고 인슐린 스파이크도 48% 감소될 것이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무엇이 올바른 순서인가? 처음에 섬유질을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두 번째로 먹으며 녹말과 설탕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순서가 가져오는 효과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 처방받는 당뇨약과 비교가 가능하다. 2016년에 진행된 놀라운 연구는 이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했다. 2형 당뇨병 환자들로 이루어진 두 그룹에게 8주 동안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면서 음식을 순서대로 먹거나 원하는 대로 먹도록 했다. 음식을 순서대로 먹은 그룹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감소된 사실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2형 당뇨병을 되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똑같은 음식과 동일한 칼로리를 먹었지만 순서대로 먹지 않은 그룹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얘기해보자. 위의 놀라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소화기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위를 싱크대라고 생각하고 장을 싱크대 아래에 있는 파이프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싱크대에 도착한 후 파이프를 따라 이동하고 그곳에서 잘게 쪼개져 혈류로 흡수된다. 평균적으로 1분마다 3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이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흘러 들어간다. 이 과정을 위 배출이라고 한다. 녹말과 설탕이 위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면 장에도 빠르게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장에서 포도당 분자로 분해된 후 혈류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먹을수록 포도당 부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지는 것이다. 접시에 파스타와 채소가 있을 때 파스타를 먼저 먹고 브로콜리를 그 다음에 먹었다고 가정해보자. 녹말인 파스타는 빠르게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한다. 그러면 브로콜리는 파스타 위에 자리를 잡고 파이프로 이동할 차례를 기다린다. 반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 브로콜리를 먼저 먹어라. 브로콜리는 채소이며 채소는 충분한 양의 섬유질을 포함한다. 섬유질은 소화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대신 싱크대에서 파이프 그리고 하수구로 천천히 이동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섬유질은 세 가지 초능력을 갖고 있다. 첫째, 섬유질은 녹말을 포도당 분자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억제한다. 둘째, 섬유질은 위 배출 과정을 느리게 만든다. 섬유질이 있을 때 음식은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더 느리게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은 장에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섬유질은 싱크대에 도착한 모든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춘다. 섬유질 덕분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이다. 섬유질을 섭취한 뒤 먹는 녹말과 설탕은 몸에 영향을 덜 미친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누리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과 채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견과류, 콩, 그리고 콩과 식물에서 발견된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음식이 지방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이 많은 음식에는 버터, 기름, 그리고 아보카도 등이 있다.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하는 나쁜 지방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대두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쌀겨유와 같이 수소가 첨가되고 정제된 식용유에 있다.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 또한 위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은 후보다 먹기 전에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것이다. 음식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테트리스 논리로 다시 돌아가 보자. 빠르게 내려오는 블록보다 천천히 내려오는 블록을 배열하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채소,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음식을 먹으면 내려오는 블록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섬유질이 장에 만드는 그물망 덕분에 블록의 양도 줄일 수 있다. 포도당이 혈류로 천천히 들어갈수록 혈당 곡선은 완만해지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정확히 동일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생산한다. 그리고 줄어든 인슐린 양은 더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도우며 이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 물론 체중 감량도 이에 해당한다. 과일은 따로 먹어야 하나요? 과일은 따로 먹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뱃속에서 썩지 않나요? 꿀팁에 과일도 해당된다고 말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는 과일을 설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섬유질이 있긴 해도 포도당, 과당, 그리고 자당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일을 가장 마지막에 먹으면 뱃속에서 썩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은 과일을 따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찬 느낌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는 이야기로 돌아온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는 한 녹말과 설탕을 마지막에 먹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로 시간 간격을 둬야 하나요?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간 간격들이 연구되었다. 0분, 10분, 20분 등이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말과 설탕을 마지막에 먹기만 하면 멈추지 않고 먹어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언제나 이 순서로 먹어야 하나요? 채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섞여 있어 재료를 분리하기 어려운 카레나 빠에야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순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가끔씩 채소를 먼저 몇 입 먹고 재료가 섞인 음식을 그대로 먹는다. 중요한 것은 녹말과 설탕을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먹는 것이다. 작은 변화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소를 먼저 먹었다면 녹말을 단백질과 지방에 섞어보자. 그래도 이것은 여전히 더 나은 방법이고 채소를 마지막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꿀팁2. 모든 식사를 녹색으로 시작하라. 위의 제목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채소를 먼저 먹으라는 이전 꿀팁과 같잖아. 아니다. 이번 꿀팁은 다른 수준의 것이다. 식사의 시작에 새로운 음식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것이다. 이러한 칼로리를 추가하는 것이 왜 좋은지는 다음 꿀팁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꿀팁의 목표는 가공되기 전의 음식 상태로 돌아가 보는 것이다. 녹말과 설탕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섬유질이 있었다. 맛있는 채소 샐러드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섬유질을 되찾을 수 있다. 섬유질은 많을수록 더 좋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섬유질 양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보다 훨씬 적다. 오직 5%의 미국인만이 섬유질 1일 권장량을 충족한다. 하루 25g이다. 이러한 섬유질 실종 현상은 주로 식품 가공 과정 때문에 발생한다. 섬유질은 식물의 구조적 내벽에 들어있다. 특히 식물의 잎과 나무 껍질에 풍부하다. 당신이 나무를 먹는 흰개미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섬유질을 채소 그리고 과일에서 얻을 것이다. 섬유질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장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에 에너지를 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섬유질은 혈당 수치에도 좋다. 장에 끈적거리는 망을 만들어 음식 분자가 장 내벽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흡수되는 양도 줄인다. 이것이 혈당 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째, 칼로리가 더 적게 흡수된다. 둘째, 포도당이나 과당 분자가 몸에 흡수되는 양을 줄인다.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증명되었다. 2015년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빵을 먹게 했다. 일반 빵과 1회 제공량당 10g의 섬유질이 함유된 빵이었다. 그들은 추가된 섬유질이 빵이 일으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35% 이상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유지하면서 빵을 즐기고 싶다면 통곡물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빵은 먹지 마라. 통곡물 빵에 일반적인 흰색 빵보다 섬유질이 훨씬 많이 들어있진 않다. 호밀과 4~5도 스타터로 만들어진 색이 어둡고 밀도가 높은 빵을 사라. 독일의 전통빵, 일반적으로 시드 브레드나 펌퍼니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빵이 가장 많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빵조차도 식단에 섬유질을 추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모든 빵은 녹말을 포함하고 있기에 언제나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섬유질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채소는 대부분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고 녹말은 아주 적다.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고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섬유질을 먹으면 더욱 좋다.
식사에 채소 전체 요리를 더하면 혈당 곡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먹는 게 좋을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이다. 가장 좋은 양은 탄수화물의 양과 1대1 비율이다. 꿀팁 3. 칼로리 계산을 멈춰라. 이전 장에 나왔던 꿀팁을 따라한다면 채소 스타터로 인해 식사의 칼로리가 더해질 것이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궁금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생각일까? 추가된 칼로리가 더 살찌게 만들지 않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아니다. 최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지만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더 많은 지방을 쉽게 뺄 수 있다. 다시 말하겠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할 수 있다. 2017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대상자들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데 집중할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혈당 수치에 신경 쓰지 않는 대상자들보다 17파운드 대 4파운드로 체중이 더 감소했다. 이것은 인슐린과 관련이 있다. 혈당 수치를 낮추면 인슐린 수치도 함께 내려간다. 60개의 체중 감량 연구를 분석한 2021년 리뷰는 인슐린 감소가 먼저 일어나며 체중 감소에 항상 선행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건강과 체중 감량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보다 소화하는 분자 종류와 더 관련이 있다. 우리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데 집중한다면 칼로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판단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루에 10,000칼로리의 버터를 먹으면 혈당 곡선은 완만하겠지만 체중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글루코스 여신 커뮤니티 회원들의 피드백은 거의 보편적이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고도 포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먹을 수 있으며 그러고도 여전히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꿀팁 4. 아침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라. 아침 식사가 당신을 은밀하게 통제하는 방법. 침실에서 춤추다가 옷장 모서리에 발을 3개 부딪히면 통증을 느낀다. 아프다. 나는 한번 그러다가 발가락을 부러뜨렸다. 다친 부위를 얼음으로 덮고 감싸도 평소 신던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을 수도 있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진다. 무슨 일 있어? 동료나 가족이 묻는다면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발가락을 다쳐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모호하다.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가 큰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을 즉시 느끼지 못한다. 만약 시리얼 한 그릇을 먹자마자 발작을 일으켜 식탁에 쓰러진다면 즉시 그 연관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진대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분해되고 시간이 지나 합쳐지며 하루에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과 섞이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약간의 탐정 능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침 식사는 우리를 더 빨리 배고프게 할 것이다. 게다가 하루 종일 혈당 수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 식사에도 큰 스파이크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침 식사가 혈당 롤러코스터로 가는 직행 티켓인 이유이다. 반면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아침 식사는 점심과 저녁 식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 우리 몸은 혈당에 가장 민감하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도착하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소화된다. 아침에 설탕과 녹말을 섭취하는 일이 종종 하루 중 가장 큰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것이다. 혈당 수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단을 바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침 식사 꿀팁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 식사를 잘 선택하면 하루 종일 몸 상태가 좋다. 에너지가 많아지고 음식 갈망이 억제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조종석에 앉게 된 느낌이 들 것이다. 풍미를 즐겨라.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를 풍미 있게 먹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풍미를 즐기며 먹는 옵션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메뉴에 항상 샐러드가 있으며 터키는 고기, 채소, 치즈를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훈제 생선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오믈렛이 있다. 이 꿀팁은 정말 강력해서 아침을 풍미 있는 것으로 먹으면 나중에 단 음식을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뒤에 나올 꿀팁들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하루의 첫 끼가 만드는 혈당 곡선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영향을 준다. 혈당 스파이크가 솟구치면 저녁까지 지속되는 음식 갈망, 배고픔, 그리고 에너지 저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일상적인 식습관의 한 측면만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을 먹는 것이 좋다. 몸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정말이지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변화 중 하나이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의 의지는 아침 시간에 최고이다. 그리고 보통 그 시간대에는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옆에 없다. 약속하건대 혈당에 좋은 아침 식사는 시리얼 한 그릇처럼 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꿀팁 5. 원하는 종류의 설탕을 먹어라. 다 같은 설탕이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에 좋나요? 분자적 수준에서 보면 설탕과 꿀 사이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탕과 아가베 시럽 사이에도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가베 시럽, 갈색 설탕, 백설탕, 코코넛 설탕, 파우더 슈가, 제과용 설탕, 꿀, 무스코바도 설탕, 메이플 시럽, 당밀, 팜슈가, 가공하지 않은 터비나도 설탕 등 이 모든 것들은 포도당과 과당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조합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었을 뿐이다. 천연 설탕이 더 좋은가요? 꿀과 아가베가 천연 설탕을 함유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말린 망고처럼 말린 과일은 과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연 설탕을 함유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음식이 설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곱씹어볼 문제도 있다. 모든 설탕이 천연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설탕은 식물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설탕 혹은 나쁜 설탕은 없다. 어떤 식물에서 나왔든 설탕은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분자들이다. 설탕이 입에 들어온 후 소장에 도착할 때쯤엔 그저 포도당과 과당일 뿐이다. 사탕무, 아가베, 망고에서 왔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 몸은 설탕을 똑같은 과정으로 처리한다. 과일은 가공되고 섬유질이 제거되자마자 다른 설탕과 다를 게 없어진다. 말린 과일에 약간의 섬유질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수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생과일을 먹을 때보다 말린 과일 조각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자연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훨씬 더 빠르게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포도당과 과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좋은 소식. 당신이 원하는 설탕을 골라도 된다. 살아가는데 설탕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과당 없이 포도당만 있어도 되고 포도당은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서 만들 수 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설탕이 필요하진 않은 것이다. 설탕은 오히려 에너지 수준을 낮춘다. 설탕은 즐거움을 위해 먹는 것이기에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종류의 설탕도 괜찮다. 그러니 적당히 즐겨라. 설탕보다 꿀을 선호한다면 꿀을 먹어라. 갈색 설탕으로 빵을 굽는 것을 선호한다면 이 또한 괜찮다.
가능한 한 달콤한 것이 당길 때 과일을 선택하자. 달콤한 것이 당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이 포도당과 과당을 섭취하도록 의도한 방식임을 기억해라. 적은 양으로 너무 농축되지 않은 상태로 섬유질과 함께 먹어야 한다. 오트밀에 설탕 대신 사과 조각을 넣고 요거트에 꿀 대신 블루베리를 넣어라.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을 좋은 재료는 시나몬, 카카오 분말, 카카오닙, 잘게 썬 무가당 코코넛 또는 무가당 견과류 버터가 있다. 견과류 버터 자체는 달콤하고 디저트에도 어울리는 조합이다. 인공 감미료. 인공 감미료는 어떨까? 일부 인공 감미료는 인슐린 수치의 스파이크를 만든다.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도록 준비시키고 체중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인공 감미료의 단맛은 설탕처럼 단 음식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증가시킨다. 인공 감미료의 칼로리가 낮아서 쿠키를 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망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의 구성을 바꿀 수도 있으며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선의 감미료들은 다음과 같다. 알룰로스, 나은과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스테비아의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성분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스테비아 추출물이 좋다. 피해야 하는 인공 감미료들도 있다. 아스파탐, 말티톨, 수크랄로스, 자이리톨, 아세설팜 K. 꿀팁 6. 달달한 간식보다 디저트를 먹어라. 식사를 마치면 장기들은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마지막 한 입을 먹은 후부터 평균 4시간 동안 바쁘게 일을 하는데 이 시간을 식후 상태라고 부른다. 식후 상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식후 상태는 하루 중 호르몬과 염증과 관련한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간이다. 방금 섭취한 음식의 분자들을 소화하고 분류하고 저장하기 위해 소화기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급증하고 호르몬이 해일처럼 증가하고 면역계를 포함한 어떤 시스템은 잠시 멈출 수 있는 반면 지방 저장소 같은 다른 시스템은 활성화된다. 인슐린 수치,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이 증가한다. 식사 후에 혈당 또는 과당 스파이크가 클수록 몸이 관리해야 하는 자유 라디칼, 당화 반응,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이 감당해야 하는 식후 상태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식후 상태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몸은 힘들어한다. 식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노력은 방금 섭취한 음식의 포도당과 과당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식후 상태로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식사를 3번 하고 간식을 2번 먹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1980년대까지 사람들은 식사 사이의 간식을 요즘만큼 자주 먹지 않았기에 8시간에서 12시간의 식후 상태로 있었다. 몸이 식후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장기들은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고 시스템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 작업에 들어간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먹지 않았을 때 소장에서 느껴지는 꼬르륵 소리는 비워진 소화관이 벽을 청소하는 소리이다. 몸이 식후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울 수 있게 된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필요시 장시간 먹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식사에서 얻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서 지방 저장소에 있는 지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능력을 신진대사 유연성이라고 부르는데 건강한 신진대사의 주요 척도이다. 신진대사 유연성을 높이려면 한두 시간마다 간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끔 양이 더 많고 더 배부른 식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하루에 작은 식사 6번이 두세 번의 큰 식사보다 좋다는 통념에는 어긋나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4년 체코의 과학자들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들은 1일 칼로리 섭취량을 정한 다음 한 그룹의 참가자들에게는 정해진 칼로리를 2번의 큰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의 참가자들에게는 6번의 작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도록 했다. 식사를 2번 한 그룹은 체중을 더 많이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다.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지방간이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했고 췌장세포들이 건강해졌다. 칼로리는 같지만 결과는 달랐다. 신진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있다. 단 음식을 먹고 싶다면 빈속에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 식사 후 마지막 디저트로 먹는 것이 낫다. 식후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저트가 이기는 이유. 간식을 끊으면 식후 상태에서 벗어난 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청소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단 음식을 식사 후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다. 단독으로 간식으로 먹는 대신 다른 음식을 먹은 뒤 마지막에 먹으면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더욱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이다. 과일이든 스무디든 사탕이든 쿠키든 먹을 예정이라면 식사의 마지막에 먹어라. 꿀팁 7.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먹어라. 많은 물과 식초 한 큰술로 구성된 음료를 단 음식을 먹기 몇 분 전에 마시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진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배고픔이 조절되고 더 많은 지방이 태워진다. 게다가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다. 식초의 일반적인 종류로는 쌀식초, 화이트와인 식초, 레드와인 식초, 세리 식초, 발사믹 식초, 사과 식초가 있다. 식초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특히 우리의 꿀팁에 인기 있는 식초가 하나 있다. 사과 식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식초를 물에 희석했을 때 다른 식초보다 사과 식초를 더 맛있어 한다. 하지만 모든 식초는 포도당에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좋아하는 식초를 골라도 된다. 단 레몬즙은 아세트산이 아닌 구연산을 함유하므로 효과가 다르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인슐린 양이 감소하는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20% 정도이다. 이 사실은 식초를 마실 때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이유가 체내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체내 인슐린 양을 늘리지 않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식초가 하는 일이다. 이 꿀팁은 단 음식과 녹말 음식 모두에 효과가 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부작용들을 완화하고 싶다면 먼저 식초를 마셔라. 많은 양의 물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넣어라. 입에 잘 맞지 않는다면 처음엔 양을 적게 하고 조금씩 늘려보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기 최대 20분 전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중간에 또는 섭취 후 20분 이내에 빨대를 사용하여 다 마셔라. 이 꿀팁을 더 쉽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식사에 녹색 스타터를 넣고 있다면 샐러드 드레싱에 약간의 식초를 첨가할 수도 있다.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드는 식초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까? 당연히 식초를 쓰지 않으면 커다란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사를 할 때이다. 하지만 언제나 사용해도 좋다. 식초를 먹는다고 나쁜 식단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식초는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한다. 식단에 식초를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식초를 먹었다고 설탕을 더 많이 먹는 일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신의 식단을 예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꿀팁 8. 식사가 끝나면 움직여라.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지방과 같은 다른 물질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포도당이 풍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물질보다 빠르고 준비된 연료이다.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이 연소된 재로부터 생성된 에너지에 붙여진 특별한 이름이 있다. 아데노신 3인산 또는 ATP이다. 포도당 연소율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 ATP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보다 공원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강아지를 잡기 위해 뜀박질할 때 1000배 증가할 수 있다. 근육이 새롭게 수축할 때마다 포도당 분자는 연소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식사 후 얼마나 빨리 운동해야 하나요? 나는 식사 후 20분 후에 걷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시험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포크를 내려놓은 후 곧바로 걷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후 10분에서 20분 후에 걷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 후 45분이 지난 후에 운동하기 시작했다. 모두 결과가 좋았다. 몇 분 동안 운동해야 하나요? 몇 분이 가장 좋은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간 걷거나 10분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나는 내 혈당 수치의 변화를 주려면 약 30번의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꿀팁 9. 간식을 먹어야겠다면 덜 달게 먹어라. 당신이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직관에 반대된다는 것을 알지만 달달한 간식을 멀리하라. 대신 달지 않은 간식을 먹어라. 달지 않더라도 녹말은 포도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녹말이 많은 간식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은 내가 자주 먹는 간식 리스트이다. 30초 만에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달지 않은 간식 리스트. 견과류 버터 1스푼, 피칸 한 줌을 얹은 그릭 요거트 1컵, 견과류 버터를 섞은 그릭 요거트 1컵, 마카다미아 한 줌과 90%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치즈 한 조각, 사과를 곁들인 치즈 한 조각, 견과류 버터를 바른 사과 조각, 견과류 버터를 바른 샐러리, 돼지 껍데기 과자 한 줌, 핫소스를 곁들인 완숙란, 소량의 소금과 후추를 곁들인 반숙란. 꿀팁 10. 당신의 탄수화물에 옷을 입혀라. 꿀팁은 다음과 같다. 탄수화물이 벌거벗고 돌아다니게 놔두지 말고 약간의 옷을 입혀라. 탄수화물에 입힌 옷이 체내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정도와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친구 집에서 브라우니를 먹되 그릭 요거트도 요청하라. 비즈니스 미팅에서 베이글을 먹되 훈제 연어도 같이 먹어라. 카페에서 점심을 포장하여 먹되 시내 가게에서 산 재료들을 추가해라. 방울토마토와 약간의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하다. 쿠키를 만드는 중이라면 반죽에 견과류를 추가해라. 탄수화물을 즐긴다면 섬유질, 단백질, 지방을 추가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먼저 먹자. 달지 않은 간식들도 녹말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에 옷이 필요하다. 토스트에 아보카도와 치즈를 추가하고 쌀케이크에 견과류 버터를 바르고 크루아상을 먹기 전에 아몬드 몇 개를 먹어라.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식 앞에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순서와 조합을 바꾸는 작은 지혜만으로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꿀팁 중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